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다시 인하, 이번에는 0.25%포인트, 그리고 월가, 새로운 트럼프 붐에 침 흘리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금리 인하 소식과 파월 의장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와 금융에 관심 있는 분들께 중요한 소식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왜 인하했는지, 파월 의장의 향후 계획,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이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패드가 이번 주 목요일에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0.5%포인트 인하에 이어 두 번째 연속 인하인데요. 금리가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된 데다 노동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조절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재 연방기금 금리는 4.5%에서 4.75%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높은 물가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사임을 요구하더라도 연준을 떠날 계획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 5월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중간에 해임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응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경제에 미칠 영향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현재 경제학자들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경제 정책들이 성장을 촉진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과 함께 세금, 이민, 무역 정책들이 변할 가능성이 커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 목표에 가까워지고 경제 성장세가 안정되길 바라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재정 적자가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장기적으로 금리를 3.5%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나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민 중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비자 차입 비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30년 모기지 금리가 6.1%에서 6.8%로 급등했는데요. 이는 채권 시장의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모기지나 자동차 대출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많은 투자자들은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얼마나 더 인하할지에 대해 기대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경제 회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시급한 초점은 12월에 있을 회의에서 금리를 또 인하할지 여부입니다. 9월에 이미 연준의 관료들이 두 번 더 인하할 가능성을 절반으로 나눈 바 있는데요. 현재 경제 지표가 향후 몇 달 동안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지 결정될 것입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더 잘 돌아간다면 인하를 중단할 수도 있겠죠. 마무리로 연준의 이번 결정은 경제를 최대한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트럼프 재선 이후의 경제정책, 인플레이션 압박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 연준의 결정이 향후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승리 이후 월가의 반응과 그에 따른 금융 및 경제적 변화를 다루겠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 금융업계의 기대감, 그리고 향후 경제 전망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승리로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반응했습니다. 수요일 하루 동안 미국 주식 자본금이 무려 1조 6,200억 달러 증가하며 역대 5번째로 높은 일일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급등은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 규제 완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해 가장 많은 기대감을 모은 분야는 은행과 금융업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은행 주식들이 강하게 상승했으며 KBW 은행 지수는 11% 상승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투자은행들이 큰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럼프의 승리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FTC의 규제 강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동안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합병과 인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간의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재선으로 가장 큰 반등을 보인 부분은 바로 소형주입니다. 러설 2000 지수는 5.8% 상승하며 최근 들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요.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보다는 국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내 제조업체와 소규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규제가 줄어들고 국내 산업이 성장하면 소형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대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지하는 일부 정책, 특히 관세와
경제 개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으며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추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핌코의 최고 투자 책임자된 아이바시는 규제 완화와 성장, 친화적 정책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목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금융업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해보면 은행과 금융,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가 가장 큰 호재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은행들의 수익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와 같은 은행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지역은행과 중소대출기관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재선은 월가와 금융업계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 국내 산업 강화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식시장도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경제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